오늘 참석하신 정몽구 회장, 송경식 회장, 김성현 회장 세 분은 건강진단서와 고령과 병력으로 인해 오래 계시기에 매우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의견서를 제출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앉아 계시는 모습을 볼 때 매우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후 첫 질의에서 의원님들이 세 분의 회장님에게, 회장의 정인에게 먼저 질문하시고 답변하시고 난 후에 일찍 보내드리고 남아 계시는 정인들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셨으면 합니다. 위원장께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삼성 합병과 관련해서 더 연임을 못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이게 지금 국정농단 의혹 사건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의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자, 정인 위원장님 참고인으로 일설에는 고영태 정인이 가까이 최순실과 지내다가 차은택 이후에 차은택 때문에 본인은 소원해졌고 차은택과 가까이 지내기 때문에 고영태 씨가 뭔가 앙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소리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그러면 지금 최순실을 존경합니까? 좋아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미워합니까? 저는 이런 게 논란이 되는 걸 원치 않았고 이 논점이 이 사안의 핵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언론에 나가게 하는 것은 됐고요. 예. 노 부장 인정합니까? 박헌영 아니야, 박은영 과장 말을 인정합니까? 저도 말할 좀 기회 좀 주십시오. 안-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됐어요. 박헌영 과장하고 통화했을 때 박헌영 과장이 아니, 녹음하는 아니, 걸 저는 알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있어요. 근데 제가 질의를 녹음까지 하면서 후배로 노부장! 줄일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저는 녹음을 안 했습니다. 따로 정언하십시오. 언론에 하든지, 예? 시간이 제가 없으니까 오후에 다시 그러면 시간을 주든지 그렇게 조사에 관한 하겠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이완영 의원은 간사의 자격은 물론이지만 이곳 신성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의 위원으로서의 자격도 없습니다. 재척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완영 의원은 이곳 청문회장에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위원장님. 본 의원은 조용히 하세요. 발언하는데. 본 의원은 위정교사 허위 주장은 기획된 정치 공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영태, 고영태, 박영선, 노성일 3자 간의 사전 공모 의혹, 이 위정 교사와 함께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했잖아요. 박범계가 이완영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이완영 의원. 위원장님 조용하시겠죠. 자, 이완영 간사는 최소한 최교일 의원님 같이 스스로 사퇴한 것이 최소한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국민에 대한 도리다. 근데 그 결백하다는 그 주장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간사직은 사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완영 간사의 진퇴 여부에 관계없이 이 시간부터 새누리당의 간사의 교섭권을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곧 새누리당을 떠나갈 황영철 의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기각되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대통령 선거 공약대로 문화융성과 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것은 헌법의 기본 이념인 자유민주주의를 뿌리내리기 위한 정당한 통치 행위였습니다. 탄핵 주도 세력들은 박 대통령이 사상의 자유를 침해했다거나 온당치 못한 사적인 이익을 취했다며 박 대통령 퇴진을
비밀로 취급되는 것들이 상당 부분 외부인에게 유출된 게 이제 확인됐는데 저도 뭐 많은 인사를 해봤습니다. 경기도에서 제가 8년 하는 동안에 수많은 인사를 해봤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탄핵 사유가 된다. 뭐 도지사는 탄핵은 없고 그런 것이 소환 사유가 된다는 것은 정말 뭐 공직에 계셔 보신 분은 다들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하게 탄핵은 찬성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요. 그 당시에 대통령을 제명해야 된다는 윤리 제소를 하신 거는 같이 하셨잖아요. 이름을 올리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입장이 변하신 당시 거예요? 회의에서 한데 뭐 저가 개인적으로 올라간 건 없을 겁니다. 다 같이 32분이, 29분이 하셨을 때 같이 하셨잖아요. 저는 이제 현역이 아니니까 아마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대표자 그때 같이 하셨거든요. 그때 윤리에 제소하신 거는. 수한 그거는 제가 명단을 특별히 뭐 서명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하신 걸로 알거든요. 저는 뭐 서명하고 이런 거는 그게 찾아보지. 절차적으로 서명을 안 했어도 사실 왜 박근혜 집회 탄핵 반대 행보 선생이나 안 듣는 말을 그렇게 멘트 웃기잖아. 박근혜 탄핵 반대 왜 안 듣는 사람 행보 선생 반대래. 박근혜 같은 거 산다 이거죠. 왜 소중한 생일을 현재 국회의원 234명이 범죄 혐의가 있다 해서 탄핵당해서 직무정이 범죄 혐의자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왜 태극기를 드냐 이거죠. 잘 모르니까 그럼 왜 나오셨어요? 왜 나오셨냐고. 고맙습니다. 헌법재판소는 9명으로 구성되는데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합니다.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해요. 그리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은 국회가 지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임명은 9명 다 대통령이 하는 건데 3명의 대통령 지분은 지명도 대통령이 직접 해요. 지금 한마디로 결혼돼 있는 박한철 소장의 후임자는 대통령 지분이에요. 대통령 권한대행, 즉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대행이 지명도 하고 대통령을 대행해서 임명도 하고 두 개를 다 해야 되는 세월호 행적에 대해서 밝히지 못한다. 이걸 계속 얘기를 하는 건데요. 한번 보십시오. 저기 화면 한번 보일게요. 보세요. 9시 53분, 10시, 10시 15분, 10시 22분. 보십시오. 10시 30분, 10시 36분, 10시 40분, 10시 57분, 11시 20분, 11시 23분, 11시 28분, 11시 34분, 11시 43분, 12시 5분 이런 식으로 계속 해가지고 분단위, 초단위로 계속 해가지고요. 끝도 한도 없이 계속해서 이걸 다 밝혔습니다. 이렇게 밝히고 이거는 청와대 홈페이지도 밝혔고 처음부터 이 시정 일관되게 밝히는데 언론이 보도를 안 해요. 이 밝힌 내용을. 그러면서 계속해서 왜 안 밝히냐 안 밝히냐 했는데 아니 이렇게 밝혔으면 됐지. 그리고 또 밝히면 더 밝혀라. 밝히면 더 밝히라 그러는데 그러면요 오히려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한 번 밝힌 걸 그대로 놔둬야지. 재촉한다고 더 자세해지고 재촉한다고 더 자세해지고 그러면 거짓말한다고 이렇게 뻔하고 감수한 90%의 소액주주들이 손해를 감수하고 다 합병에 찬성을 했어요. 왜냐하면 합병에 찬성을 안 하면 엘리어트라는 외국의 자본이 들어와가지고 투기성 자본이 들어와가지고 이 삼성물산의 주가가 반토막 3분의 1토막으로 나기 때문에 손해를 덜 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전부 다 찬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예요. 1000억 손해를 보고 말아야지 이걸 반대해가지고 합병이 불발되잖아요. 그럼 엘리어트의 투기 자본이 넘어가면 1000억이 아니라 1조, 2조, 10조가 손해를 봐요. 그래서 그러면 이 투기 자본, 이 소액 주주들이 다 그럼 뇌물 받고 그러면 찬성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게 나쁘게만 보지 마세요. 뭐냐면 이 고영태를 조사하고 박헌영을 조사하고 이런 검사가 조서 말미에 이럽니다. 그게 탄핵이 이루어지기 불과 며칠 전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당신들은 말이야 말만 열면 최순실이 시킨 대로 다 했다 그러지만 당신들은 최순실을 이용해가지고 배경으로 돈 벌려다가 안 되니까 이제 와서 최순실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거 아니에요? 검사가 보기엔 그런데 이렇게 날카로운 질문을 합니다. 그거 그냥 놔뒀으면요 고영태 구속돼요. 그런데 그렇게 수사하기 일보 직전에 고영태를 이제 잡아넣기 일보 직전에 국회에서 특검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특검으로 넘긴 거예요. 그래놓고 특검은 고영태를 부르지도 않고 수사도 안 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이걸 국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걸 다 알면은 이거 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박 전 대통령 그 변호인단의 반응이 좀 화제를 모았습니다. 손범교 변호사가
검찰에 경의를 표한다. 이런 문자를 이제 취재단에게 보낸 거죠. 문자를 어제 그러니까 조사가 11시 40분쯤에 끝이 났고요. 예. 1시쯤에 이제 그 이런 새벽 1시예요. 1시가 조금 넘어서 예. 이제 온 것으로 파악이 네. 되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손봉규 변호사는 그 악의적 보도와 그 선동적 과장이 물러가고 진실이라는 모습을 이제 진실이라는 모습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다라고 예. 이렇게 전했고요. 네. 그리고 그 검찰은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애쓰신 검사님들과 검찰 가족에게 경의를 표한다라고도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어떤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까? 아무래도 전형적인 로키, 그러니까 저자세라고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좀 잘 보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속 기소 상황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향후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한 노력으로 이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물론 민주주의는 다수결을 따르지만 구스타브 라드부르가 지적하듯이 상대주의적 관용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래서 민주주의 다수결에 의해가지고 실제로 소크라테스도 배신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예수도 군정 재판에서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래서 다수결이 함정을 선동하는 그런 언론 기사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또 부정확하고 부실한 자료에 의해서 증폭될 때는 민주주의가 다수결이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권한이 무슨 청와대나 이런 막강한 배경이나 있다 하는 것이 이거하고 전혀 모순되는 얘기인데. 전혀 모순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러면 WK 같은 만약에 권력에 엄청난 그게 있는 것 같으면 네.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수주가 계속돼 가지고 잘 될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GKL이나 포스코 같은 데서 그러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어떻게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WK가 자본금 1억짜리 작은 회의를 회사고 자주 했잖아요. 직원이 한 명뿐이 없는데 그런 회사에서 어떻게 GKL이나 포스코 같은 공기업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용역을 받았겠습니까? 증인이 이 USB가 하필이면 과거에 더민주당 그 원내 대표를 지냈는 기자에게 주질 않고 이렇게 더민주당의 원내 대표를 지낸 박영선 의원에게 이 USB를 전달한 것은 정치적으로 이용할 명백한 의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청문회 안 보셨습니까? 백승지 의원님께서 똑같이 저한테 질문하셨거든요. 예. 아니요, 그거 그래서 제가 아니죠. 똑같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여러 의원님들 다 훌륭하시고 존경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가 진실되게 세상 밖으로 밝힐 수 있는 건 박영선 의원님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분을 택한 겁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요, 저도 답답해서 한 말씀 드리는데요. 이경재 변호사가 질문했던 거, 백승재 의원이 질문했던 거, 새누리에서 질문했던 거, 지금 다 중복돼서 이렇게 질문하시고. 아니요. 아니, 증인.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서는 증인한테 얼마든지 신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하는 이 중대한 재판에서 어떻게 증인이 대통령 측 변호인에게 무리하고. 서 변호사님, 그러면 끝나셨으면 대통령을 윗버리고 국민을 하찮은 인간입니까? 제 질문에 대해서 서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증인 조용히 하십시오. 서 변호사님 이제 질문 끝나셨으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언이 필요하신 분들은 좌우측에 있는 직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장비 운반과 설치에 따른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사항은 심판정의 존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아니 태극기가 씨발 우동 먹는데 있는 옷이냐고 태극기가 우리나라 국기라고 우리나라 국기를 왜 그런데 드는 데 있냐고 솔직히 그만하시고 태극기를 그렇게 입지 말라고 우리나라 국기는 당신 게 아니라고 태극기가 당신 거냐고 그만해요. 태극기를 왜 저런데 드는 데 있냐고 태극기를 그런데 입지 마세요 태극기를 우리나라 국기예요. 이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촛불에 밀려서 원칙을 저버린 우리 법사위 우욕의 역사로 남게 될 것이다. 저는 감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촛불은 촛불일 뿐이지 결국 바람이 불면 다 꺼지게 돼 있다.
민심은 언제든 변한다. 촛불은 촛불일 뿐 바람 불면 꺼진다. 맞습니까? 촛불은 태극기 바람에 이미 꺼졌다. 맞습니까? 제가 그 말했다고 참 욕 엄청 먹었습니다. 요새 특검이니 검찰이니 이거 마음에 듭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들 하는 거 보면 이미 다 정권 넘어간 것 같은데 그런 겁니까 여러분? 지금 대통령이 이미 탄핵이 됐습니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각 하나 기각이 되면 이 사람들 그냥 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승부는 지금부터 아닙니까? 이제 정말 탄핵에서 제대로 바로를 잡히면 이 사람들 제대로 한번 혼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특검 지금 거의 석 달째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하면 됐습니다. 더 뭘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동안 그 많은 불법 특검 스스로 자행했습니다. 수사권 대상을 넘어서서 마구 수사했죠. 밤샘 조사했죠. 삼족을 멸한다. 폭언, 가혹행위했죠. 매일매일 나와서 수사 브리핑을 합니다. 그게 대부분 다 피의사실 공표입니다. 지금 고영태 일당의 국정농단이 지금 녹음 파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영태 일당은 제가 정리한 것만 해도 죄목이 7가지나 됩니다. 특검, 소환 조사 자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특검에 도대체 뭘 더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고영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호스트바에 나가는 사람이에요. 예? 몸 파는 사람이에요. 남자가 할 일이 없어서 그래. 몸을 팔고 다니는 사람을 대한민국 검사가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지시를 받아요? 이게 정말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이런데도 특검은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방향 다 정해놨으니까. 그리고 정기순 어떤 내용입니까? 준용을 안 하시려면 왜 준용을 안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법률에 명백히 준용한다고 돼 있는데 나는 해석이 틀리다. 그러니까 준용 안 하겠다. 이거는 어디에 그런 근거가 김평우 있습니까? 변호사님 그러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일호 재판관이 지금까지 하신 건 전부 법률에 위반된 건데 그거를 마치 대표 변호사가 동의했으니까 넘어가겠다. 그거는 법률을 오해하신 거예요. 법률에 위반되는 행동은 판사도 할 수 없는 겁니다. 했더라도 그건 무효예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크게 이의를 하신 분이 안 계십니다. 그리고 재판장님, 그거는 사리가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 부분은 서면으로 써내십시오. 국회가 만든 법률이 그렇게 정했는데 이거를 갖다가 국회의 법률을 무시하고 재판관하고 변호사들이 둘이서 합의하면 법률을 깰 수 있습니까? 준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준용은 준용 그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준용이라는 걸 뜻을 갖다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요? 준용한다는 건 적용하는 방법에 관한 문제지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재판 진행은 재판장이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재판 진행에 대해서 의견을 말할 수 들어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김평우 변호사님, 지금 저희가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참고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치십니다. 아니 뭐가 지나쳐요? 저는 법을 설명한 것밖에 아무 설명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까 발언하실 때도 재판부에 대해서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와 지난 기일에 재판부에 대해서도 삿대질이랑 헌법재판관직이나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저희가 문제 삼을 수도 있지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녹음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은. 녹음을 다 틀어보시죠.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런 놈이 있느냐고 이야기했지. 그거를 갖다 뭐가 잘못됐어요?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그런 헌법소송이기 때문에 헌법의 정신에서 저희가 다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사자 처분주의를 여기다 적용한다는 건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저희가 당사자 처분주의 적용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아니죠. 뭐 당사자 변호사들끼리 합의했으니까 이거는 넘어가겠다. 그게 당사자 처분주의 제가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아니죠. 그런 뜻 아닙니까? 말씀은 안 했었지만 주심 재판관님이나 지금 재판장님이나 지금 여기 이중환 대표하고 다 이야기가 된 거니까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자.
그것이 변호사님, 처분주의지 뭡니까 그러면? 그건 오해가 있으시죠. 그건 아니, 그러니까- 형사재판에서도 증거 신청은 쌍방에서 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헌법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시기에 늦은 공격 방어 방법이다. 그거는 어느 법에도 근거가 없는 거예요. 시기에 늦은 공격 절차를 방어 좀 방법. 지켜주시고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지금 기자들도 아무리 편향돼도 기자들께서도 보셔도 권성동 재판관하고 이정미 재판장님하고 저 소추위원장하고 거의 지금 한편이 되어서 편먹고 심판을 봐야 될 사람이 양 당사자 선수들 중에 편먹고 뛰는 것 같은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말이 지나치고 표현이 가격했다면 그건 용서하시고요. 함부로 말씀하신다고 다 그게 이 설득력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설득력 아니요. 지금 항의하고 있습니다. 설득력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그만하시죠. 다음 순서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청구인 대리인께서 피청구인께서 출석하실 예정이십니까? 깊이가 들어왔을 때는 왜 이것을 지연 전술이라고 이중환 변호사님, 대표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님,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피청구인이 출석하실 예정이십니까? 결정에 대해서 이유 말씀 답변하십시오. 지금 한수도 떠서 그러시면은 그거는 오해에 따라서는 청구인의 수석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법관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뭐 단순히 말로만 하면은 재판관님한테 혼날 테니까 제가 변호사님, 분명히 근데 말씀이 조금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조금 예, 언행을 죄송합니다. 조심해 예, 주시기 예, 바랍니다. 제가 조금- 수석 대변인이란 말씀은 감히 이 자리에서 하실 수가 없으시죠. 대변이네요. 대변이네요. 사실 그분이 여론은 탄핵 찬성이 70-80%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정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당신들 같은 쓰레기 언론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똑바로 알아두라고. 그런 쓰레기 언론들이 정치적인 사실을 하지 보도 안 하기 마시고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책임져야 돼. 어떤 부분이 그럼 너무 사실이 아니라고 처음부터 생각을 끝까지 하시는지. 처음부터 끝까지가 이봐 언론의 기초를 알고 있어야 돼. 언론의 기본이 뭔지를 알아야 돼. 양측의 의견을 똑같이 보도하는 게 언론이야. 근데 사실 모순되는 그런 점에 대해서 당신들은 비판이 지금까지 나오면은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 강일원 재판관이 어떤 당신들은 그런 지금까지 질문을 양측의 할 때- 의견을 똑같이 실은 적이 없어. 예, 근데 쓰레기 중요한 거는 언론들은 꺼지라고.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나라를 망치는 쓰레기 언론들 조심해. 예, 질문에 대답을 제대로 못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고 옳지 있거든요. 옳지. 그런 부분 야 때문에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에 뭐라고 답변을 하니? 야라고 하실 건 아니고요. 괜찮아. 예. 당신이 젊은 사람이니까 내가 좀 야라고 하면 뭐가 아니 나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대법관 제가 모시고 지금 아까 장면을 보셨잖아요. 물론 야라고 말씀하신 거 기자한테 야라고 말씀하신 거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그거 불쾌하시겠지만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통탄을 하시더라고 그분이. 예, 사실 준용이 적용이랑 다르잖아요. 기자님들 준용은 속성이 다른 재판에 변형을 해서 안 되잖아. 내가 본인들이 응하지 않겠다는데 지재원이 언론이면 다해요. 이렇게 막 들이대세요. 안 하시겠다 그러잖아. 불편하게 왜 그러세요? 당신도 국회하고 헌법재판하고 당신들이 부축해가 다 그런 거 아니야. 대한민국 개판 만들고 책임질 수 있어요? 정말? 예? 나라 망치고 책임질 수 있냐고요. 근데 내가 저희는 그만큼 하지 궁금한 점에 마시라고 대해서 계속 그냥 질문을 얘기했잖아요. 하는 거니까요. 아니요, 그만하시라고 예, 얘기했잖아. 그리고 뭐 이 쓰레기 언론들이 이정훈 사람이 진짜 당뇨로 그랬었는데 뭐 당뇨 어쩌고 저쩌고 당신들이 이 지금 헌법재판의 중대성과 그런 관점에서 취재를 해요. 예? 계속 찍어 오만 대 다 올리시고. 오늘 참석하신 정몽구 회장, 송경식 회장, 김성현 회장 세 분은 건강진단서와 고령과 병력으로 인해 오래 계시기에 매우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의견서를 제출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앉아 계시는 모습을 볼 때 매우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후 첫 질의에서 의원님들이 세 분의 회장님에게, 회장의 정인에게 먼저 질문하시고 답변하시고 난 후에 일찍
보내드리고 남아 계시는 증인들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셨으면 합니다. 위원장께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삼성 합병과 관련해서 더 연임을 못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이게 지금 국정농단 의혹 사건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의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자, 정인 참고인으로 일설에는 고영태 증인이 가까이 최순실과 지내다가 차은택 이후에 차은택 때문에 본인은 소원해졌고 차은택과 가까이 지내기 때문에 고영태 씨가 뭔가 앙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설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그러면 지금 최순실을 존경합니까? 좋아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미워합니까? 저는 이런 게 논란이 되는 걸 원치 않았고 이 논점이 이 사안의 핵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언론에 나가게 하는 것은 됐고요. 예. 노부장 인정합니까? 박헌영 아니야, 박헌영 과장 말을 인정합니까? 저도 말할 좀 기회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됐어요. 박헌영 과장하고 통화했을 때 박헌영 과장이 녹음하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녹음까지 하면서 후배로 드릴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저는 녹음을 안 했습니다. 따로 증언하십시오. 언론에 하든지, 예? 시간이 제가 없으니까 오후에 다시 그러면 시간을 주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완영 의원은 간사의 자격은 물론이지만 이곳 신성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의 위원으로서의 자격도 없습니다. 재척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완영 의원은 이곳 청문회장에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위원장님. 본 의원은 조용히 하세요. 발언하는데. 본 의원은 위정교사 허위 주장은 기획된 정치 공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영태, 박영선, 노성일 3자 간의 사전 공모 의혹, 이 위정 교사와 함께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했잖아요. 박범계가 이완영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이완영 의원. 위원장님 조용하시겠죠. 이완영 간사는 최소한 최교일 의원님 같이 스스로 사퇴한 것이 보십시오. 10시 30분, 10시 36분, 10시 40분, 10시 57분, 11시 20분, 11시 23분, 11시 28분, 11시 34분, 11시 43분, 12시 5분 이런 식으로 계속 해가지고 분단위 초단위로 계속 해가지고요. 끝도 한도 없이 계속해서 이걸 다 밝혔습니다. 이렇게 밝히고 이거는 청와대 홈페이지도 밝혔고 처음부터 시정 일관되게 밝히는데 언론이 보도를 안 해요. 이 밝힌 내용을. 그러면서 계속해서 왜 안 밝히냐 했는데 아니 이렇게 밝혔으면 됐지. 그리고 또 밝히면 더 밝혀라. 밝히면 더 밝히라 그러는데 그러면요 오히려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한 번 밝힌 걸 그대로 놔둬야지. 재촉한다고 더 자세해지고 재촉한다고 더 자세해지고 그러면 거짓말한다고 이렇게 손해를 감수한 90%의 소액주주들이 손해를 감수하고 다 합병에 찬성을 했어요. 왜냐하면 합병에 찬성을 안 하면 엘리어트라는 외국의 자본이 들어와가지고 투기성 자본이 들어와가지고 이 삼성물산의 주가가 반토막 3분의 1토막으로 나기 때문에 손해를 덜 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전부 다 찬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예요. 1000억 손해를 보고 말아야지 이걸 반대해가지고 합병이 불발되잖아요. 그럼 엘리어트의 투기 자본에 넘어가면 1000억이 아니라 1조 2조, 10조가 손해를 봐요. 그러면 이 투기 자본, 소액 주주들이 다 그럼 뇌물 받고 그러면 찬성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게 나쁘게만 보지 마세요. 뭐냐면 이 고영태를 조사하고 박헌영을 조사하고 이런 검사가 조서 말미에 이럽니다. 그게 탄핵이 이루어지기 불과 며칠 전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당신들은 말이야 말만 열면 최순실이 시킨 대로 다 했다 그러지만 당신들은 최순실을 이용해가지고 배경으로 돈 벌려다가 안 되니까 이제 와서 최순실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거 아니에요?
검사가 보기엔 그런데 이렇게 날카로운 질문을 합니다. 그거 그냥 놔뒀으면요 고영태 구속돼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수사하기 일보 직전에 고영태를 이제 잡아넣기 일보 직전에 국회에서 특검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특검으로 넘긴 거예요. 그래놓고 특검은 고영태를 부르지도 않고 수사도 안 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이걸 국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걸 다 알면은 이거 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박 전 대통령 그 변호인단의 반응이 좀 화제를 모았습니다. 손범규 변호사가 검찰에 경의를 표한다 이런 문자를 이제 취재단에게 보낸 거죠. 문자를 어제 그러니까 조사가 11시 40분쯤에 끝이 났고요. 예. 1시쯤에 이제 그 이런 새벽 1시예요. 1시가 조금 넘어서 예. 이제 온 것으로 파악이 네. 되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손범규 변호사는 그 악의적 보도와 그 선동적 과장이 물러가고 진실이라는 모습을 이제 진실이라는 모습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다라고 예. 이렇게 전했고요. 네. 그리고 그 검찰은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애쓰신 검사님들과 검찰 가족에게 경의를 표한다라고도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어떤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까? 아무래도 전형적인 로키, 그러니까 저자세라고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좀 잘 보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속 기소 상황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한 노력으로 이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물론 민주주의는 다수결을 따르지만 구스타브 라드부르가 지적하듯이 상대주의적 관용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래서 민주주의 다수결에 의해 가지고 실제로 소크라테스도 배심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예수도 군중 재판에서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래서 다수결이 함정을 선동하는 그런 언론 기사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또 부정확하고 부실한 최소한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국민에 대한 도리다. 근데 그 결백하다는 그 주장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간사직은 사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완영 간사의 진퇴 여부에 관계없이 이 시간부터 새누리당의 간사의 교섭권을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질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곧 새누리당을 떠나갈 황영철 의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기각되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대통령 선거 공약대로 문화융성과 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것은 헌법의 기본 이념인 자유민주주의를 뿌리내리기 위한 정당한 통치 행위였습니다. 탄핵 주도 세력들은 박 대통령이 사상의 자유를 침해했다거나 온당치 못한 사적인 이익을 취했다며 박 대통령 퇴진을 비밀로 취급되는 것들이 상당 부분 외부인에게 유출된 게 이제 확인됐는데 저도 뭐 많은 인사를 해봤습니다. 경기도에서 제가 8년 하는 동안에 수많은 인사를 해봤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탄핵 사유가 된다. 뭐 도지사는 탄핵은 없고 그런 것이 소환 사유가 된다는 것은 정말 뭐 공직에 계셔 보신 분은 다들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하게 탄핵은 찬성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요. 그 당시에 대통령을 제명해야 된다는 윤리 제소 하신 거는 같이 하셨잖아요. 이름을 올리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입장이 변하신 거예요? 당시 회의에서 이제 뭐 저가 개인적으로 올라간 건 없을 겁니다. 다 같이 32분이 29분이 하셨을 때 같이 하셨잖아요. 저는 이제 현역이 아니니까 아마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 같이 하셨거든요. 그때 윤리에 제소하신 거는. 제소한 거는 그거는 제가 명단을 특별히 뭐 서명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하신 걸로 알거든요. 저는 서명하고 이런 거는 그게 절차적으로 서명을 안 했어도 사실 왜 박근혜 정부에 탄핵 반대 잘 모르니까 그럼 왜 나오셨어요?
3명으로 구성되는데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합니다.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해요. 그리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은 국회가 지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임명은 9명 다 대통령이 하는 건데 3명의 대통령 지분은 지명도 대통령이 직접 해요. 지금 한마디로 결혼돼 있는 박한철 소장의 후임자는 대통령 지분이에요. 대통령 권한대행, 즉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대행이 지명도 하고 대통령을 대행해서 임명도 하고 두 개를 다 해야 돼요. 세월호 행적에 대해서 밝히지 못한다. 이걸 계속 얘기를 하는 건데요. 한번 보십시오. 저기 화면 한번 보일게요. 보세요. 9시 53분, 10시, 10시 15분, 10시 22분. 그러면 이미 다 정권 넘어간 것 같은데 그런 겁니까, 여러분? 지금 대통령이 이미 탄핵이 됐습니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각 하나 기각이 되면 이 사람들 그냥 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승부는 지금부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제 정말 탄핵에서 제대로 바로를 잡히면 이 사람들 제대로 한번 혼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지금 거의 석 달째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하면 됐습니다. 더 뭘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동안 그 많은 불법 특검 스스로 자행했습니다. 수사권 대상을 넘어서서 마구 수사했죠. 밤샘 조사했죠. 삼족을 멸한다. 폭언, 가혹행위했죠. 매일매일 나와서 수사 브리핑을 합니다. 그게 대부분 다 피의사실 공표입니다. 지금 고영태 일당의 국정농단이 지금 녹음 파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영태 일당은 제가 정리한 것만 해도 죄목이 7가지나 됩니다. 특검, 소환조사 자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특검에 도대체 뭘 더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고영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호스트파에 나가는 사람이에요. 예? 몸 파는 사람이에요. 남자가 할 일이 없어서 그래. 몸을 팔고 다니는 사람을 대한민국 검사가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지시를 받아요? 이게 정말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이런데도 특검은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방향 다 정해놨으니까. 그리고 정기순 어떤 내용입니까? 준용을 안 하시려면 왜 준용을 안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법률에 명백히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나는 해석이 틀리다. 그러니까 준용 안 하겠다. 이거는 어디에 그런 근거가 김평우 있습니까? 변호사님 그러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일호 재판관이 지금까지 하신 건 전부 법률에 위반된 건데 그거를 마치 대표 변호사가 동의했으니까 넘어가겠다. 그거는 법률을 오해하신 거예요. 법률에 위반되는 행동은 판사도 할 수 없는 겁니다. 했더라도 그건 무효예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크게 이의를 하신 분이 안 계십니다. 그리고 재판장님, 그거는 사리가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 부분은 서면으로 써내십시오. 국회가 만든 법률이 그렇게 정했는데 이거를 갖다가 국회 법률을 무시하고 재판관하고 변호사들이 둘이서 합의하면 법률을 깰 수 있습니까? 준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준용은 준용 그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준용이라는 걸 뜻을 갖다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요? 준용한다는 건 적용하는 방법에 관한 문제지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재판 진행은 재판장이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재판 진행에 대해서 의견을 말할 수 들어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김평우 변호사님, 지금 저희가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참고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치십니다. 아니 뭐가 지나쳐요? 저는 법을 설명한 것밖에 아무 설명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까 발언하실 때도 재판부에 대해서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와 지난 기일에 재판부에 대해서도 삿대질이랑 헌법재판관직이나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저희가 문제 삼을 수도 있지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녹음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은. 녹음을 다 틀어보시죠.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런 법이 있느냐고 이야기했지 그거를 갖다 뭐가 잘못됐어요?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그런 헌법소송이기 때문에 헌법의 자료에 의해서 증폭될 때는 민주주의가 다수결이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권한이 무슨 청와대나 이런 막강한 배경이나 있다 하는 것이 이거하고 전혀 모순되는 얘기인데
전혀 모순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러면 WK 만약에 같은 권력에 엄청난 그게 있는 것 같으면 네.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수주가 계속돼 가지고 잘 될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회사가 이렇게 안 되는 GKL이나 포스코 같은 데서 그러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어떻게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WK가 자본금 1억짜리 작은 회의를 자주 회사고 했다 했잖아요. 직원이 한 명뿐이 없는데 그런 회사에서 어떻게 GKL이나 포스코 같은 공기업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용역을 받았겠습니까? 증인이 이 USB가 하필이면 과거에 더민주당 그 원내 대표를 지냈는 기자에게 주질 않고 이렇게 더민주당의 원내 대표를 지낸 박영선 의원에게 이 USB를 전달한 것은 정치적으로 이용할 명백한 의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청문회 안 보셨습니까? 백승지 의원님께서 똑같이 저한테 질문하셨거든요. 예. 아니요, 그래서 제가 똑같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여러 의원님들 다 훌륭하시고 존경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가 진실되게 세상 밖으로 밝힐 수 있는 건 박영선 의원님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분을 택한 겁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요, 저도 답답해서 한 말씀 드리는데요. 이경재 변호사가 질문했던 거, 백승재 의원이 질문했던 거, 새누리에서 질문했던 거, 지금 다 중복돼서 이렇게 질문하시고. 아니요, 증인.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서는 증인한테 얼마든지 신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하는 이 중대한 재판에서 어떻게 증인이 대통령 측 변호인에게 무리하고 서 변호사님, 그러면 끝나셨으면 대통령을 윗분이고 국민을 하찮은 인간입니까? 제 질문에 대해서 서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증인 조용히 하십시오. 서 변호사님 이제 질문 끝나셨으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조언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와 우측에 있는 직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장비 운반과 설치에 따른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사항은 심판정의 존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아니 태극기가 씨발 우동은 먹는데 있는 옷이냐고 태극기를 우리나라 국기라고 우리나라 국기를 왜 그런데 드는 데 있냐고 솔직히 그만해. 태극기를 그렇게 입지 말라고 우리나라 국기는 당신 게 아니라고 태극기가 당신 거냐고 그만해. 태극기를 왜 저런데 드는 데 있냐고 태극기를 그런데 입지 마세요 태극기를 우리나라 국기예요. 이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촛불에 밀려서 원칙을 저버린 우리 법사위 우욕의 역사로 남게 될 것이다. 저는 감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촛불은 촛불일 뿐이지 결국 바람이 불면 다 꺼지게 돼 있다. 민심은 언제든 변한다. 촛불은 촛불일 뿐 바람 불면 꺼진다. 맞습니까? 촛불은 태극기 바람에 이미 꺼졌다. 맞습니까? 제가 그 말했다고 참 욕 엄청 먹었습니다. 요새 특검이니 검찰이니 이거 마음에 듭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들 하는 거 보면